안녕하십니까. 중개는 초보지만 부동산 시장 전망은 전문가급인 기자 출신 공인중개사입니다.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즉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대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요 억제 정책이죠. 돈 빌릴 수 있는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묶여 있으니 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실수요까지 말 그대로 꼼짝 말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될 때까지 집 사지 말고 기다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과열됐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좀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폭만 줄었지 하락세로 전환된 것은 아니죠. 아파트 값이 떨어지길 바랬던 정부로서는 실망스럽겠지만 아마 조금 더 지켜볼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락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타겟인 강남 상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고가주택 밀집지에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핵심지를 때리니 서울 외곽 지역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직은 미풍 수준입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의 약발이 얼마나 갈지는 아직 모릅니다. 만만치 않은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과거 대출 규제 때도 그랬듯 수원 등 수도권 외곽지역 중저가 아파트 시장이 과열될 수 있고 입주 물량 감소로 상승하는 전세값이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점, 그리고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627 부동산 대책 핵심을 짚어보고 더 깊게 들어가 보죠. 627 부동산 대책을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으로 제한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이 90%에서 80%로 축소됐습니다. 다주택자 전세 반환 대출 원천 금지됐습니다. 경락 잔금 대출 시 6개월 내 전입이 의무화됐습니다. 전세 대출 DSR 반영 가능성이 검토 중입니다. 이번 대책이 잘 설계됐다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광범위한 규제 범위입니다. 단순한 주택 매매가 아닌 전세, 경매, 청약, 재개발까지 거의 전 거래 유형을 포괄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수요 억제에 집중입니다. 레버리지 투자를 어렵게 만들어 단기적인 과열 수요 차단 효과가 기대됩니다. 세 번째는 예외 없이 타격입니다. 실수요자와 투자자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자금 압박을 받게 됐죠. 대출 규제의 주요 파급 영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이 막히며 사업성이 악화됐습니다. 투자 수요가 이탈해 진행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약 시장입니다. 잔금 치르기가 어려워져 중도 포기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없는 무주택자의 청약 접근성이 악화됐죠. 세 번째는 경매 시장입니다. 경락 잔금 대출 전입 의무가 생겨 임대 목적의 투자는 어렵게 됐습니다. 실거주 목적자 외에 경매 접근이 축소됨으로써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아파트 시장입니다. 오피스텔은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수혜가 기대됩니다. 빌라와 다가구는 전세 대출이 축소돼 역전세 우려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이 축소됨으로써 서민층의 전세 접근성 또한 악화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영향입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한 3대 체크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 외곽의 매매 가격입니다. 고가주택이 침체됨으로써 중저가 중심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입니다. 수원과 용인, 성남, 수용성 등 저가 지역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 시장 흐름입니다. 입주 물량, 특히 2026년에 급감하죠. 입주 물량 급감과 전세 대출 조이기로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매매가를 동반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화량 M2죠. 광의의 통화량 변화입니다. M2는 시중에 풀린 총 통화량을 의미합니다. 자금 유동성이 회복될 경우 부동산 시장으로 재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중 통화 흐름과 금리 방향이 핵심입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과열 차단을 맞지만 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유기실 대책은 정교한 수요 억제책이지만 거래 위축과 중저가 지역만 상승, 실수요자도 배제 같은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급 부족과 전시 불안, 통화 유동성이 맞물릴 경우 시장 불균형 심화와 서울 집중화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